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소프트웨어공학 처음부터 우리가 챕터 2까지 했었죠. 자, 문제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1번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람의 두뇌력을 필요로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두뇌력이니까 개발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개발되어진다. 소프트웨어는 개발되는 것이 아니죠. 개발되는 거죠. 거꾸로 됐죠. 제조 생산되는 게 아니라 개발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된다 했었어요.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잦은 변경력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된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하드웨어는 마모성 때문에 수명이 단축된다고 했었어요. 주의하시고요. 3번, 폭포수 모형은 세형 순차 모형이에요. 한번 떨어지면 끝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못 올라가죠.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 분야 단순하거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기존 시스템이죠.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경우라든가 소규모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적합한 게 폭포수 모형이 있었어요. 자, 4번, 폭포수 모형은 단계별로 구현되지만 병행되어 진행되지는 않죠.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폭포수 모형은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초기에 완전히 파악하도록 요구하므로 이게 전제 조건이 틀렸다고 했죠. 그다음 어떠한 모형도 사용자 모든 요구사항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용자, 여러분들도 뭐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잖아요. 오죽했으면 조삼모사 이런 말 나왔겠어요. 자, 이제 개발 프로젝트 불명확성, 미래 확률 요소가 없다 이렇게 맞죠. 없다. 자, 6. 폭포수 모형은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좋으며, 또 기존 시스템이 아까 응용 분야가 이제 소규모일 때, 그래서 잘 알려진 경우. 하지만 신규는 아니죠, 신규. 그래서 신규에 적합한 거는 이게 이제 프로타이핑이나 나사형 모형이에요. 얘는 아까 이 신규에 적합한 거는 프로타이핑 모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사형이 있었어요. 나사형 모형. 이런 거가 신규에 적합하죠. 신규. 자, 5번, 프로타이핑 모형은 개발자가 CF품이 견본품이 있었어요. 견본품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혈관과 무관한 알고리즘을 써도 좋다라고 했었어요. 왜? 쓰고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타이핑 이렇게도 말하지만 쓰고 버리는 프로타이핑 모형 이렇게도 말하죠. 8번처럼. 그래서 프로타이핑 모형은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여러분 인터페이스란 말 나오면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는데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얻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보면 뭐 쓰고 버리는 프로타이핑 모형 이런 말도 써요. 자, 9번 나사형 모형은 이제 계획, 분석, 공학화가 아니라 구현을 하는 거죠. 구현하고 사용자 평가, 유지 부수가 없죠. 그래서 사용자 평가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한다 했었어요. 사용자가 이제는 양도해라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형 모형은 대규모 시스템 적합해요. 위험성 평가에 크게 의존했었고, 유지보고서 과정이 따로 없었죠. 그래서 개발과 유지보고서 구분이 없다라고 했었고요. 이제 폭포수 모형이 작업과 결합의 검증,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죠. V 모형. V 모형 같은 경우는 작업과 결과 검증 초점을 맞춘 게 V 모형이었었죠. 왜? 폭포수 모형이 결과물, 산출물 도출에 중점을 뒀단 말이에요. 문서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서화에 치중한 거죠. 폭포수 모형은 문서화. 이게 문서화예요. 그래서 이제 문서화에 치중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절 기법은 이제 문서화보다는 구현보다는 시험 우선 이랬었죠. 자, 12번. XP도 애절 기법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절 기법이 처음에서 많이 나왔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법 등은 다 애절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 애절 기법 특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국회직에 나왔는데 지금 면도 표시가 없어서 그렇지, 작년에 또 나왔었어, 국회직에. 자, 그래서 XP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짝을 이루죠. 짝을 이루고 작업을 하고, 이제 코드 작성한 후, 각 업무에 대한 시험을 준비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과 7급 문제 문고 있었어요. 짝을 이루는 거 맞죠? 짝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얘는 코드를 작성한 후에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코드 작성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야 돼. 전에. 예, 코드 작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화 보다는 구현이 우선이었었고요. 구현보다는 시험, 이거 암기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시험 우선. 예, 그러니까 코드 작성하기 전에 시험 우선이니까 뭐예요? 코드 작성하기 전에 시험을 먼저 오는 거죠? 시험 우선. 예,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13번. 엑셀 개발자들은 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짝을 이루어서 작업하죠. 그룹된 작업이 없도록 하고 이제 모든 코드를 수여하며 누구든지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284페이지에 보면은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표. 그래서 점증적인 소규모 단순한 설계, 뭐 시스템 시험 우선 개발이고 리팩토링. 리팩토링 일종의 코드를 튜닝한다라고 했었죠. 예, 고쳐 쓰는 걸 말하고 짝 프로그램을 보니까 예, 공동수요가 공동수요. 예. 그래서 공동수요는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문구에 지금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통합. 계속적인 통합이 어차피 이제는 반복을 허용하죠. 점증적 반복. 예,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 있었어요. 자, 14번은 UP인데, 뭐, 에자일 UP라는 것도 있다가 있었죠? AUP. 예, 종류를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에자일 UP. 이러면, 에자일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비준을 구체화하고 이런 거니까, 이제 개념 정립이 아니죠? 예, 전개, 정년, 엘로바레이션 단계예요. 예. 그래서 비준을 구체화하고 중심이 된 소프트웨어를 구조를 반복적으로 구현해 보아서 시스템 뼈대를 확립. 이 뼈대가 이제 프레임워크라 했었죠? 이 프레임워크를 확정 짓는 거예요. 이러면은 또 개발 범위를 또 정하고 확정하고 이러면은 두 번째 단계인 엘로버레이션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15. UP 구축 단계에서 시스템 개발 그룹에서 사용자 커뮤니티 지금 보면은 개발 그룹에서 사용자 커뮤니티 넘어간다. 양도 되는 거예요. 양도 오는 거는 마지막 단계죠. 전이. 그죠? 전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이. 트랜지션. 실제 환경은 이게 뭐예요? 사용자 환경을 말하는 거죠. 사용자 환경에는 작동되는 거니까 넘어간 거죠. 사용자에게 양도된 거예요. 그래서 구축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덜 중요한 부분을 구현하고 설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설치를 준비하는 거지. 설치하는 건 아니죠. 설치하는 것은 전이. 자, 이제 이게 이 정도가 이제는 생명주기 모형이었었어요. 이 정도가 나왔던 거고. 챕터 2로 와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가 있는데 이제 계획 단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펑션 포인트가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때도 말했지만 288페이지에 있는 그 LOC 시험 3번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계류직도 안 나왔고요. 계류직은 안 나온 데서 나오니까 보통 안 나왔고 지금 국가직이나 뭐 지방직도 안 나왔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공식을 암기하시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 기능 점수는 외부 출력, 외부 입력인데, 여기가 내부 논리 화일이었었죠? 내부 논리 화일. 외부가 아니라 내부. 이 내부 논리 화일. 인터널. 이거 하나만 인터널이었었죠? 인터널. 그래서 내부 논리 화일은 일종의 이제 뭐였었어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었어요. 데이터베이스. 자, 다음. 이제 크기 중심 매트리스는 LOC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프레임 언어의 이제 종속적이어서 그죠? 종속. 뭐 이제 저급 언어가 라인 수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급 언어가. 고급 언어일수록 이제는 라인 수가 더 작은 거고. 함수 같은 걸 제공해 주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뭐 어셈블 언어는 함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럼 다 만들어 써야 돼. 뭐 어셈블 언어에 뭐 포문이 있고 뭐 if 뭐 이런 거 없어요. 만들어 써야 돼요. 그래서 기능 중심 매트리스는 이제 프레임 언어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꾸면 돼요. 그래서 펑션 포인트 같은 경우는 프레임 언어의 종속이 아니라 비종속이었어요. 비종속. 얘가 이제 비종속. 비종속이라는 건 뭐예요? 독립적이라는 거 있었죠. 비종속이라는 게 독립적이다.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했었어요. 자, 18번. 일정 계획인데 이 순서대로 하죠. 이 SDLC가 뭐였었습니까?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이야.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그 생명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폭포수 모형, 나소형 모형, 포탑형 모형, 에자일 모형 이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업무 브루시 구조였었죠. 업무, 작업, 공정을 트리 구조로 이제는 짱 다 이루는 거. 업무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업무들 간의 선호관계. 선호관계를 표현한 게 CPM 했었죠. 선호관계 표현해서 최장 경로가 CPM이죠. 임기 경로니까. 그 다음에는 작업자랑 선호관계를 알 수 있지만
한 작업이 언제 시작해서 끝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를 써서 겐트 차트는 막대 그래프가 있었어요. 하나의 작업이 언제 시작돼서 끝나는지를 명시한다라고 했었죠. 자, 19번. CPM은 임계의 경로인데요. 도표 내에 각 관리 단위. 관리 단위 성분이 이게 작업이었었고, 이게 공정이라고 했었죠. 작업 공정을 밝히고, 각 성분, 작업 공정 비용을 할당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기법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딱 WBS지 않습니까? CPM은 임계 경로 찾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임계 경로 나오죠? 작업 네트워크에서 임계 경로는 프로젝트 최단 완료 시간이죠. 프로젝트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야. 최대한 빨리 끝난다는 얘기는 여러 작업 중에서 어때요? 가장 긴 작업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장 경로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얘는 임계 경로죠. 그래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하나만 존재한다 이러면 틀린다고 했었어요. 자, 겐트 차트는 막대 그래프인데 개발 전 단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각 공정이 아까 작업, 뭐 성분 이렇게 말했던 거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료되는지를 막대 도표로 표시한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에서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위험 분석은 위험 관리는 안 나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292페이지 위험 관리 이것도 종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프로덕트라고 있었죠. 맞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했었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니죠. 비즈니스. 자, 그래서 이제 제품은 뭐 제품의 성능, 그죠? 성능이 키워드였었죠. 제품 성능. 성능 위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라면은 일정, 그죠? 일정에 대한 어떤 위험이고, 비즈니스는 돈이니까 구매, 누가요? 조직이. 구매, 조직 이런 게 키워드였었죠. 그래서 정의를 물어보면 더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를 암기를 하셔야 됐죠. 우리가 물건 살 때, 제품 살 때 성능 보고, 기능을 보고 산다고 했었죠. 자, 23번 보면은 품질 보증은 생명주의 모든 단계에서 시행되고요. 형상관리에 포함된다. 거꾸로 형상관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면 맞죠? 형상관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해 맞겠죠. 자, 24번 품질 보증에서 검증 이 두 개 비교하는 거 이미 시험에 나왔다 했어요. 서울시에서. 사용자 대신은 분석가 또는 사용자 자신이 개발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실제 운영 환경에서 요구한 기능대로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이것은 버리피케이션이라 뭐예요? 밸리데이션이죠? 거의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밸리데이션 이렇게 말해 맞아요. 그래서 검증은 개발자 입장에 있는 전문 시험가가 시험 환경에서 개발된 명세서로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하는 게 버리피케이션 이렇게 불렀었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25. 신뢰성이라는 것은 제품을 평가하는 속도죠. 그래서 구하나 이르게서 뭐 신사에게 유효 이렇게 암기를 허락했었어요. 295페이지에서. 사용자 요구 기능을 고장 없이 계속적으로 그 기능의 계속적인 수행이 신뢰성이라고 했었죠. 신뢰성 기능의 계속적인 수행 이렇게 말했었어요. 26번 정확성이란 허용되지 않는 사용이나 자료 변경을 제한하는 정도다. 이건 무결성이죠. 무결성. 허용되지 않는 사용이나 자료 변경을 제한한다. 이런 거거든요. 무결성은 뭐 통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가 B한테 보냈어. 메시지를 보냈는데 중간에 해커가 이 자료를 변조되지 않았다는 걸 보장하는 거예요. A가 보낸 메시지가 B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죠? 이게 무결성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 도중에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걸 보장하는 거죠. 그거 봐. 허용되지 않는 사용이나 자료 변경을 제어한다. 못하게 하는 거죠? 변경 못해요. 허용되지 않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 권한이 없는 해커가 이 메시지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확성이라는 것은 사용자 요구 정도를 충족시키는 거죠. 사용자 요구한 대로 이제는 기능이 수행됐었을 때 우리가 정확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분명히 구분을 해요.
자, 27번. 이식성이라는 것은 이식은 소프트가 쉽게 변경되는 거였나요? 변경은 유지보수에서 변경. 예. 쉽게 변경되는 것은 유지보수였었죠. 유지보수. 유지보수 특징이고, 이식성은 여러 하드웨어나 운영체제, 이걸 뭐라고 불렀었어요? 플랫폼이라는 말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나 OS를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 스마트폰을 보면은 하드웨어죠. 예, 그 안에 있는 뭐 안드로이드 OS라든가 아니면 아이폰이면 iOS가 깔려 있겠죠. 예, 그 환경이 제공돼 여러분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뭐 쓰든가 말든가 하겠죠. 예, 그래서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플랫폼에서도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카톡을 한다 치면은 카톡을 내가 뭐 iOS 환경이든 안드로이드 OS 환경이든 뭐 PC가 MSOS 쓴다면은 PC에서 MSO 환경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식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8번 CMMI가 몇 번 나왔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정량적 관리 단계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지속적인 개선 이러면은 최적화에서 최적화. 예. 양적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뭐 빅데이터 같은 이런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4단계에서 4단계. 그죠? 예. 정량적으로 관리되는 4단계. 예,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얘는 정량적 관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최적화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얘기는 이 미래의 위험을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대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경우예요. 자, 29번 제가 이거 표 그려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마일스톤은 이정표인데 길도 통제 시점. 길도 통제 시점은 베이스라인이에요. 베이스라인. 그래서 모든 변화, 평가, 조정, 처리, 체계화시켜주는 개발자의 소프트 형상. 이 형상이 산출물이야. 형상이 산출물. 산출물이 이제는 산출물을 대상으로 해서 개선 기준선이 작성이 되죠. 이거는 마일스톤 이정표니까 이거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표 그대로 드렸어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다라고 했었죠. 자, 30번 소프트 변경 제어 절차는 순서 2번 나왔다 했었죠. 유저가 변경 요구는 유저가죠. 유저가 분석은 분석가 형상관리원이요. 또 형상관리는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변경 요구를 들어줄지 말지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기각될 수 있어요. 기각되지 않고 지금 이제 받아들였어. 그러면 이제는 변경 구현하고 테스트, 그다음에 시스템 설치 이런 순서대로 이제는 유지가 되겠죠.